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런 거 배웠죠. 뭐 무역이 어떻고,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국가들 사이의 비교 우위에 의해서, 절대 우위에 의해서 무역을 하는 과정들. 자, 우리가 그게 5-3단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을 다 봐서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5-1단원과 5-2단원의 내용들은 뭐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고,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체제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경제를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5단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5단원의 순서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1단원, 2단원에서는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5-3단원 방금 배웠던 그 내용에서는 국가 대 국가가 시장경제 하에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왜 무역을 하는가를 배우고요. 마지막 오늘 배울 이 5-4단원에서는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러한 무역 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고 불려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물론 여기를 본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만원이 500만원으로 뻥튀기 되지는 않아요. 단 우리가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저축하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 보험, 뭐 채권, 주식, 예금, 펀드 이런 것들을 접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보 지식들은 알아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5-4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접할 수 있는 많은 경제적인 어떤 상품들이라고 하는 게 좀 낫겠네요. 뭐 금융 상품들, 금융 자산들, 종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자세하게까지는 못하고요. 뭐 경제 파트, 경제 수업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이게 펀드고 이게 주식이구나 라는 부분을 맛배기식으로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할 거고요. 아마 일단 합시다 하는 데까지는. 자, 첫 번째,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자산관리. 마치 CF 광고 같은 문구인데요. 자, 참 학교에서 자산관리도 알려주고 시대 많이 좋아졌어. 자, 자산관리. 자산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첫 번째, 자산의 관리 의미와 필요성. 의미 첫 번째, 겨우 첫 번째래. 좁은 의미, 저축이나 투자 등을 통해 가진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이라는 뭐냐?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실물자산과는 대비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제외하고 무엇을 의미해요? 예금, 주식, 채권. 채권이 뭔데요? 주식은 뭐죠? 이따 다 할 거야. 자, 이거 쉽게 얘기해서 뭐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해요. 좁은 의미의 자산은 요것만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갖고 나가서 팔아치워서 껌 사 먹을 수 있는 것들. 자, 이게 좁은 의미의 금융자산이고요. 넓은 의미의 금융자산은 무엇이냐? 이거 이외에 이제 무엇까지 포함되는 거야? 토지와 건물까지. 자,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 눈에 보이는 뭐 건물, 땅 이런 것들, 그리고 무형, 뭐 은행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돈들, 또는 뭐 저기 주식들, 채권들, 뭐 펀드들, 보험들, 뭐 각종 예금 증서들,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자산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알아두시고요. 자, 자산관리의 필요성 보면은 첫 번째,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40살, 50살 정도 되면은 중내 산에 하겠지만 오늘날에는 80, 90, 100살까지 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60 보통 5세에 정년 퇴직을 하면, 물론
이 정년퇴직이 없는 뭐 전문직, 예를 들어서 뭐 약사, 뭐 내 개인 병원을 가진 의사, 뭐 내 개인 사무실을 가진 변호사, 뭐 회계사 등등,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 뭐 목수, 뭐 기술직들, 이런 사람들 말고 보통 일반적인 회사나 공무원들은 65세가 퇴직 연령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65세, 70세쯤 되면 대부분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한 뒤에 무슨 생활을 해야 돼? 노후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젊은 날에 펑펑 쓰지 않고 나의 자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미래 지출 대비, 어떤 거? 뭐 뜻밖의 사고를 당했거나, 뭐 질병을 맞이했거나, 뭐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꼭 내가 걸리지 않더라도 나의 가족, 뭐 나의 뭐 부모님, 나의 자식들, 뭐 나의 아내, 남편, 또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뭐 나의 애견, 뭐 나의 애완, 이런 것들이 사고나 질병들을 당하면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한다?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자산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쫙 봅시다. 자, 이제 여기 이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아, 요거 시험에 굉장히 나오기 좋겠다 라는 거. 요 정도 감각이 있으면은 공부할 때 그래도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는 구분해서 공부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여기 들어갈 단어는 일단 예금입니다. 예금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은행, 영어로 안 쓸게, 한글로 쓰자. 자,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부터 출발을 해요. 자,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류의 어떤 예금인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단 은행에 돈을 맡기는 모든 행위는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자가 돈 금자고요. 예자가 예치하다 할 때 예자야.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행위를 전부 다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 예금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구불예금. 처음 들어본 단어죠. 자, 기억하세요. 요구불예금. 그리고 두 번째가 저축성예금입니다. 저축성예금. 자,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뜻을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뭐냐면 요구불예금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내가 은행에 1억을 맡겨놨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급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비, 수술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은행에 가서 3천만 원 뺄게요 하면 뺄 수 있는 게 요구불예금입니다. 자, 유동성은 높습니다. 유동성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다 썼더니 이 위에 글씨가 있네요. 요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다, 또는 다른 말로 뭘 의미하냐?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뜻을 우리는 금융에서는 유동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높을까 낮을까? 엄청 낮죠.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오늘 바로 집을 팔아서 몇 억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집을 파는 데는 꽤나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은행에 맡겨져 있는 돈은 내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뽑으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이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고요. 따라서 유동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낮게 쳐줘요. 여기 쓰세요. 여기 별표 치세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금리를 은행이 지급을 해봤자 어차피 이 돈은 언제라도 금방 빠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돈이에요. 오늘 들어와도 당장 내일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돈이잖아. 그래서 금리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는 여러분들 이율이라고도 하죠.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돈을 넣어봤자 큰 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자가 높은 예금은 뭐가 있냐? 그 밑에 저축성 예금을 보시면 되죠. 자, 일정 기간 금액을 계약을 둔 다음에 그 계약 기간 동안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저축성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저축성 예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금. 일정 기간 동안 매달 한 번씩 돈을 납입하여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얼마나? 총 3년 동안 한다. 3년이면 몇 개월이야? 36개월. 36번 동안 100만 원씩을 납입하는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정기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딱 3년 지나면은 3,600만 원 원금에 플러스 알파의 이자를 받는 게 정기 적금이에요. 자, 두 번째, 정기예금은 뭐냐? 은행에 일정 기간 돈을 맡기고 계약 기간 후에 그 돈과 이자를 돌려받는 거야. 매달 100만 원씩 납부 안 하고요. 그냥 한 번에 일시불로 3,600만 원 은행에 맡겨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내가 정한 날짜, 뭐 1년 또는 2년, 3년 동안 은행에 맡겨놓은 다음에 3년,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뒤에, 2년이면 2년 뒤에, 3년이면 3년 뒤에 내가 맡긴 돈 3,600만 원과 플러스 이 돈에 맞는 이자를 가져가는 게 정기예금입니다. 이 외에도 예금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오늘은 요 작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뭐 주식, 채권 등등 많은데요.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